안녕하세요. 우리 두 번째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아, 아, 잘 들리시죠? 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자료했었던 책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부할 거는 공중위생관리학. 우리 수업은 공중보건학인데 제가 미용인들을 위한 공중위생관리학 이 책이 조금 그래도 편하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 내가 필요 없다 하시면 PPT 파일 다 끝나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수업 내용과 함께 PPT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시험을 이제 요거를 우리 중간 기말을 다 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보거나 수업을 저랑 이제 대면으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랑 그 제가 월요일날 1, 2, 3교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만나면 오늘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학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책으로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공중위생관리학. 이 책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메디시언 책이고요. 미용인을 위한 공중위생관리학. 현재 공중보건 교재는 여러 종류로 출판되어 있지만 보건 계열은 물론 교양 교재로 널리 강의되고 있다. 그러나 뷰티나 피부 미용 관련 학과 교재로 좀 더 쉽고 소도, 위생 등 피부 미용학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책은 그리 흔치 않다. 뭐지? 네. 그래서 이에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과 모여서 최신 내용으로 학생 이해도를 높이는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되나요? 음. 전체화면으로 하는 거 안 그래도 볼륨 높이 깔려 있을 텐데. 음, 아, 음, 음, 어, 동물, 동물. 네. 그래서 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개정 8판 공중위생관리야. 그래서 우리는 공중보건학 개론부터 오늘 수업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 같은데. 음, 음, 옛날 걸 보내주셨나? 음, 건강의 정의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수업은 똑같이 30분씩 하고 10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할게요. 일단은 건강과 공중보건, 건강의 의미. 첫 번째, 건강의 정의. 건강의 정의는 역사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19세기 초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중심이 되었으며, 19세기 중엽에는 신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세기에는 사회활동까지의 건강의 개념으로 변화가 되었고, 세계보건기구, 우리 줄여서 WHO에서는 1948년 4월 7일에 내린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 사회적인 안녕이란 혼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상태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건강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안녕하고 복잡한 사회생활 중에서 다차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건강이란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생활 개념이다. 이해되셨나요? 건강의 정의. 건강의 정의, 즉, 건강이란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생활 개념이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디보스, 윌리. 이 사람들이 이제 한 6명이서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디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이론은 건강의 의미를 신체적인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신적, 정서적, 영적. 영적 뭔 줄 알아요? 우리 그 혼이라고 하죠. 귀신, 이 사람한테 있는 영적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로 교정하고 있다. 디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강을 정의한대요. 근데 윌리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이란 주위 환경에 연관된 인간의 완전함과 끊임없는 적응이다. 이게 건강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음, 건강학자들이는 매우 견해가 다양한데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는 신체 조건이 양호한 상태의 뜻을 가진 health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신체 상태가 완전하고 양호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신체의 건강에 국한이 돼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건강의 개념이 있다. 근데 베르나르는 건강이란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적인 항상성이 일정한 상태고 정의하였으며 균형이 깨질 경우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항상성을 주장하였다. 베르나르는 항상성을 주장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이란 개인의 체질과 환경과의 균형 잡힌 조화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다음에 월시는 건강이란 개인이 맡은 사회적인 임무와 역할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나왔던 게 제일 비슷하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충족되고 효율적인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의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의 우리 내용들이에요. 이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각 학자마다 6명의 학자가 건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위는 A, B, C, D 4단계의 완전한 연속적인 상태로 이들의 각 단계는 상호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B, C, D는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에서 병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B와 C는 보건의식이 빈약한 계층에서 병적으로 인식한다. 범위 A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로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 A 단계. 그다음 B범위는 질병의 준비 단계로 감염병인 경우에는 잠복기에, 만성인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 B범위. C범위는 완전한 질병 상태로서 노동력이 상실돼서 사회생활에서 탈락된 상태. D범위는 질병에서는 회복되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연속성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강의 척도. 건강의 척도는 첫 번째, 균형 잡힌 몸매와 몸무게 유지. 두 번째, 신체 기능이 원활한 상태 유지. 세 번째, 사회생활에서의 보람과 명랑한 상태 유지가 건강한 거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건강하다. 다섯 번째, 무병한 상태와 사회생활에서의 조화 유지. 이렇게 5가지가 돼야지만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상의 장애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선천적인 요인, 두 번째가 후천적인 요인, 세 번째가 가정 환경, 네 번째가 직장 환경,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환경, 여섯 번째가 불의의 재난 및 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개념, 질병의 정의 및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질병이란 인체의 조직, 혹은 기관의 이상으로 원활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개체가 받는 각종 자극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기전의 이상으로 인체의 기능 및 구조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질병은 연령이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영양의 불균형,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등과 병인체 간의 불균형 상태에 생기는 것이다. 병균이 침입하더라도 면역력이 좋을 경우에는 발병률이 낮아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아진다. 질병은 이처럼 병인, 숙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 질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우리 지금 이제 2학년 됐죠. 2학년 친구들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한글이 조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는 이런 단어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동영 온라인 강의니까 멈췄다가 검색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 발생 요인에는 큰 분류로는 병적인 요인, 숙주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소분류로는 정신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내용은 스트레스, 노이로제, 화학적인 화학약품, 농약, 영양소, 생물학적으로는 곰팡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물리적으로는 방사선, 이상기압, 뜨거웠다가 차가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숙주적인 요인이 있대요. 우리 숙주는 생물학적인 숙주는 유전적인 요인, 성, 연령, 인종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망의 20에서 25%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DNA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면역 수준 및 영양 상태에 따라서 숙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생활 양식 및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식이, 먹는 거, 육체적 운동, 일상 활동, 흡연, 음주, 생활 양식 및 건강 행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가족 상태, 거주 환경, 교육 수준, 작업 환경,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인 전염성 질병의 매개물인 유해 곤충 등에 따라서 또 질병이 걸릴 수가 있고,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지리, 계절,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 제도, 사회적인 관습, 의료 시설, 교육 제도, 의식주 수준 및 정치 제도 등의 포괄적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요인으로는 정신적인 요인과 물리적, 화학적 요인, 병원체, 영양 등이 있고요. 숙주 요인으로서는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 등의 감수성에 인간 숙주, 개인 및 민족성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물리화학적 환경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질병의 3대 발생 요인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시면 병인은 환경 숙주보다 질적 및 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며 숙주 집단의 면역성이 낮으면 감염병은 더욱 활발하게 유행할 수가 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로서는 공중보건학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것과 같이 신체 및 정서적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부터 안녕을 보장하려는 기술과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공중보건학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는 공중위생학이 있는데 국가별로 공중보건학과 공중위생학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 및 독일에서는 공중위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공중보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생학, 보건학 이런 차이가 좀 있대요. 건강에 대한 개념과 함께 공중보건학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윈슬로 교수의 정의이다. 공중보건이란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하여 첫 번째 환경위생 관리, 두 번째 감염병 관리, 세 번째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네 번째 질병 예방적인 치료와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와 의료의 조직화,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대상은 지역사회의 주민 전체 및 인간 집단의 국민 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 목표는 국민 전체의 건강 실현을 위한 질병의 예방 및 수명 연장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공중보건 사업의 수행 3대 요소는 첫 번째 보건교육, 두 번째 보건행정, 세 번째 보건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공중보건학 학문으로는 첫 번째가 위생학.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연구 측정하여 부적합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과학이며 질병의 예방을 다루는 학문이다. 두 번째, 예방의학. 공중보건학의 실천 위주의 예방의학적 내용을 기초로 지역사회와 인구의 집단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학문이라면 예방 차원의 의학은 각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 예방 및 의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위생 깨끗한 거가 중요하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점은 예방의학은 질병의 예방, 수명의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 향상 이거는 똑같아요. 목적은 예방은 개인과 가족, 공중보건은 우리 뭔가 공적인 지역과 사회, 예방의학은 질병의 예방, 건강 증진, 공중보건은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인 요인을 아예 제거를 하고 집단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예방의학은 개인하고 가족, 공중보건은 공공조치, 예방의학은 임상적 진단,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의 보건 통계자, 예방의학은 진료와 투약, 공중보건은 보건관리사업 봉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개인이 그냥 돈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공중보건은 우리 보건소 있죠. 보건소 가서 병원 개인 돈은 아니지만 나라 돈으로 무언가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두 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병원과 보건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공중보건학의 범위. 공중보건학의 분야는 보건행정, 보건통계, 보건영양, 보건교육, 성인보건, 정신보건, 가족계획, 의자보건, 학교보건, 보건정보 등의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인간 집단을 중심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려는 위한 연구다. 두 번째, 역학 및 질병관리 분야, 비전염성 질환관리, 기생충 질환, 감염병 관리, 역학 등 질병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환경보건 분야 세 번째, 환경오염, 식품위생, 산업보건, 환경위생 등 환경 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공중보건 수준 평가. 첫 번째 비례사망지수, PMI라고 하는데 줄여서 1년 동안 사망한 전체 사망자에 대한 같은 해 사망한 50세 이상의 사망자를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전체 사망자 중에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건 수준이 높음을 반영한다. 비례사망지수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평균 수명. 영세의 평균 여명을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 평균 여명이란 어떠한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네, 보통 사망률. 특정 연도의 인구 중에 같은 해 사망의 총 사망자 수를 의미하고요. 영아 사망률. 출생 1000명에 대한 생후 1년 미만의 사망 영아 수로 영아 사망률이 공중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영아가 영양, 질병, 환경 등 외적인 요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영양 섭취 문제, 산정 관리, 산후 관리, 경제 상태, 환경 위생 상태, 의료 수혜 정도, 교육 정도 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거는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 따라 영아 사망률이 조금 다르겠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까지 하고 공중보건 발달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 건강 증진부터 두 번째 챕터 건강 증진의 정의. 건강 증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1975년 캐나다의 라롱드에 의해서 발표된 캐나다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보고서와 1979년 미국의 건강한 사람들의 공식적인 건강 증진의 개념이 표현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라롱드의 보고서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도적인 행동을 촉발하여 새로운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2000년에 전 인류에게 건강을 전략을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선포하였고 1984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증진의 의미를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건강 증진 및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질병이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곧 건강 증진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성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생은 어릴 때부터 굳어진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의료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 증진,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할 것이 강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타고 태어난 DNA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얼만큼 질병이 걸리고 몸이 나빠지는지는 본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 차원도 중요하고 본인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90% 이상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다양한 병에 걸린대요. 개인마다 유전적인 원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건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 개인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행동 양식과 건강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님은 여기 지금 제약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그 원래 회의를 할 때마다 요 얘기예요. 올바른 행동 양식과 건강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만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의 노력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9년 우리나라의 보고에도 생활 양식이 52%, 환경 및 인간 생물학적인 원인이 20%, 보건 의료적인 원인이 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공중보건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건강을 알리는 전도사, 전파사 이렇게 생각하면 교수님도 되게 저희 엄마가 건강염려증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잘 먹고, 잘 자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와 비전, 사업 과제, 사업 전략, 사업 체계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건강한 수명 연장과 건강한 형평성 제고를 하는데 건강 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 사망 감소, 인구 집단 간의 건강 격차 완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그게 우리 식품안전처가 있고 음용,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지역사회 환경들이 깨끗해야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모자 보건, 엄마랑 아기, 노인 보건, 근로자, 일하는 사람 보건, 학교 보건 등이 있고,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암 관리, 만성병 관리,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요? 국가 검진 받죠. 그리고 30세가 넘으면 여성들은 자궁경부 암 건강 관리를, 건강 검진을 하죠.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 중심 예방 관리, 치아도 다 관리하죠.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국가 차원에서 온 국민이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실천, 확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건 우리 TV 요즘에 잘 안 보긴 하지만 캠페인에서 TV 광고 뭐 금연이 뭐 어쩌고저쩌고 독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다. 건강 행태 변화 추진, 건강 관련 사회환경 변화 추진, 예방보건 서비스 확충, 건강을 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건강 증진하고 건강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한대요. 저 되게 충격적인 게 여기 이사 와서 교수님 여기 회사인데 여기 지금 이 앞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 퇴근하고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무대에서 에어로빅 이 나라에서 이제 선생님인가 봐요. 음악 스피커 갖고 와서 에어로빅을 2시간을 추는데 그 뒤에 있는 아줌마 부대들이 한 200명이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추는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는 어디 무슨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래요. 왜 이렇게 나라에서 투자를 하냐라고 했더니 건강 증진. 결국에는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아줌마분들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를 했을 때 병원에 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건강이라든지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비가 훨씬 더 줄어들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질병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하면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공중보건학이 이제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공중보건학이지 않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뒤에 시간 조금 틀어놓고 2교시 수업에 우리 다음 연결해가지고
공중보건학 개론 중에서 공중보건의 발달사,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고, 오늘 수업은 우리 2교시니까 이렇게 1교시, 2교시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 수업에 뵐게요.